공연장의 그 다른 스타일로 보면은 재즈나 뭐 요새 유행하는 가요 이런 것들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많이 인디 밴드들이 많이 오는 EBS 스페이스인데 왼쪽에 이 위에 있는 건 전부 그 제가 건드렸던 걸 올린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그만 공연장도 제가 이거 할 때는 천장에 그 이제 메이어 스피커가 매달려 있는데 그 스피커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적용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 인근이 흡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떤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건축적으로 공사할 때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해야 되고 뭐 아랍누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하고 싶었었지만 그냥 뒀어요. 사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아쉬운 일이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아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K-팝 공연장, 뭐 공연장이 아니고 뭐 잠실 스타디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연장 개념은 아니고 뭐 에코가 있든 없든 많이 때려 넣고 좀 공연장으로 치긴 좀 그렇습니다. 국가원, 국가원 음연당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만들 건가? 국가원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섣불리 막 할 수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국악이란 어떤 곳에서 연주가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자료도 조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악하는 많은 국악인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향실에서 녹음한 무향 소스를 여러 가지 울림이 있는 그러한 울림 시스템 그 임펄스 응답하고 컨버전을 하면 그 무향실에서 녹음한 것이 그 마치 그 홀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국은 재미있게도 1.0초 잔향 시간으로 1.0초가 적합하다라는 그 선호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악은 그러면 1.0초로 합시다. 거의 그렇게 됐죠. 너무 외우기도 쉽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학교 야외 공연장입니다. 학교에도 요새는 뭐 공연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천석으로 해가지고 얘도 측면에 스피커를 플라잉하거나 스택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여기 원래 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르고 음색 변화를 가급적이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신라호텔 옆에 컨벤션 센터 있는데 이거가 앞뒤가 9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스피커 하나 가지고 잘 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딜레이 스피커 요걸 사용했어요. 요거 이제 에러쿠스틱 뭐지? 조그만 모델. 예, 그건데 뭐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뭐 이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안 되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회의 시설인데 여기다 대고 과투자할 필요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노로 회의 시설은 센터에서 연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딜레이 스피커도 모노예요. 좌우로 안 가고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메인 스피커가 여기 있으면 얘는 보조용으로 요 반토막 50m를 커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스피커는 이거는 음성용이 아니고요. 음악용이에요. 스테레오 음악 틀을 때 하라고 싼 스피커 이거 갖다 놨습니다. 당시에 야마하 그 뭐더라? 디지털 콘솔 큰 거 PM1D PM1D로 여기 했고요. 여기는 평지고 여기는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 중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음향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당시에
대구 컨벤션 쪽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아 우리 대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 뿌듯한 느낌? 그래서 좀 안 됐네 이런 느낌을 좀 가졌는데 진짜 대구 가보니까 이건 장난 아니더라고요. 대구 부산 다. 그러니까 거기는 회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가 장난 아니었어요. 에코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개선했나 모르겠습니다. 회의 시설은 무엇보다도 똑똑한 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성 대역에서 적어도 음성 대역의 100부터 높은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거의 다 흡음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온 걸 상정하면 벽의 고음 흡음이 조금 덜하더라도 저음만 흡음이 잘 돼 있으면요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음재 그러면 아뭐 우레탄 뭐 목모보드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저음을 어떻게 없앨 건가? 저음이 답이 없어요.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극하는 곳 이런 조그마한 공연장들 아람누리 세라세 이거 가변 극장 좌석이라 얘가 이게 원래 평상시 이렇게 좌석이 됐다가 밑으로 쑥 꺼지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여기 패션쇼 할 수 있는 무대가 되죠. 여기 돼 있고 대학로의 소극장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음향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보통의 발코니처럼 안 생기고 무슨 비행기 날개처럼 날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발코니에 음이 가서 튕겨서 어딘가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스피커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이 반사음들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날아가 가지고 딱 맞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튕겨서 내려가는 게 시간인 차가 많이 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짧은 거면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초기 반사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이게 어떤 울림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연장 음향 설계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도대체 몇 석이냐? 거의 그거부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 용도도 명확지가 않아요. 아까도 그랬듯이 여기서 클래식 할지 뭐 할지 몰라요. 다 하자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힘듭니다. 빨리 밝혀주세요 목표를. 내놓으라 하는데 잘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가변 생각하게 하고 이게 방법이 아닌데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아까 그 제주 컨벤션 센터 할 때도 인공지능을 제가 해봤는데 야마하 REV1 그 FIR 필터로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잔향 공급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고 또 하나 확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 위상이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서 이거는 적응 필터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 잔향기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여기저기서 많이는 아니고 몇 군데 사잖아요. 그거 부분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인공 잔향이라는 게 원래 공연장에 일반적으로 저음이 많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근데 인공 잔향기를 붙이려면 스피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스피커를 우퍼 같이 큰 걸 갖다 붙일 수 없잖아요. 벽이 얇은데. 조그만 거밖에 못 넣으니까 저음이 빈약하게 되죠. 그러면은 풍성한 음이 아니라 빈약한 따가운 잔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자연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은 많이 들여도 사실 안 쓰는 곳이 꽤 있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용도가 결정되면 이제 음향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찌 됐건 뭐 듀얼로 가자 아니면 뭐 목표가 그냥 콘서트홀이다 뭐 이렇게 뭐가 됐던 나오면 그럼 잔향 시간을 몇으로 갈 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콘서트홀은 2,000석 이 정도 수준이면 잔향 시간 2초 정도. 요새는 2초보다 더 길어서 2.3초예요. 아람누리도 2.3초예요. 비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저기 뭐야 예술의 전당은 2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D50은 원래 용어가 도이틀리히카이트라고 독일어가 원본이고요. 이거는 음성 명료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무대에서 음을 내보냈을 때 얼마나 명료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을 갖다가 무대에서 육성으로 틀었을 때 했을 때니까 어떤 경우가 될까요? 주로 뭐 성악이나 아니면 여기서 육성으로 하는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파라미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클래식 공연장에 쓴다면 D가 아니고 C로 된 변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50이 아니고 80으로 CAT. 그 다음에 LF는 뭐냐면 로우 프리퀀시가 아니고요. 레터럴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 전체 음 중에서 내 귀에 측면으로 들어오는 음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LF고요. 저는 클래식 공연장은 이 바로 LF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이렇게 측방향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요. 위에서 들어오는 거는 모노포닉하게 들립니다. 울림을 만드는데 위로 만드시지 말고요. 옆으로 만드셔야 돼요. STI는 음성 전달 지수, 스피치 트랜스미션 인덱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또 어디다 쓰는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D50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음성으로 전달하는 연극이나 아니면 이렇게 확성하는 시스템에서도 많이 쓰죠. STI. 그다음에 SPL 음압 레벨이죠. 사운드 프레셔 레벨 데비에이션. 앞좌석과 뒷좌석, 옆좌석 모든 좌석이 거의 동일한 음량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뭐 돈 많이 냈다고 크게 틀어주고 뒤에는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편차의 그 타겟도 있습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3데시벨 이내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죠. 그다음에 맥스 SPL 이거는 뭐냐면 저기 확성음에서 최대 공급해주는 레벨 음량 그걸 몇으로 설정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스피커와 앰프 용량이 결정이 되니까 그거를 결정해야죠. 아까 같이 회의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서 뭐 락 공연 할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량은 평상시 맥스가 8, 90밖에 안 돼요. 거기서 100dB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드룸 한 20dB 더해가지고 한 100dB 정도가 맥스로 피크로 잡으면 그러면 앰프 용량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축음향 설계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제 건축음향 설계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건축 설계사와 아주 밀고 땡기기 작업 도면 받아서 반사판 그려주고 뭐 각도 잡고 뭐 이게 뭐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건축음향 설계가 아니고 그냥 공연장 설계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악기 보관실, 뭐 분장실, 대기실, 뭐 그냥 그린룸 뭐 이런 거 아무 개념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려줘야 돼요. 음향 설계를 하러 온 건지 이거 뭐 내가 극장 그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그 하던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설계 회사가 그런 경험이 뭐 우리나라에 그 공연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설계 회사에서 몇 개 못하는 모양이죠. 그 중에서 지금 꽤 많이 하는 곳은 DMP라는 곳입니다. 디자인 문박. 그래서 DMP라는 회사는 아예 음향 설계 공연장 위주로 좀 하겠다 해갖고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대구 콘서트홀 거기 대구에 있는 거 리노베이션도 거기서 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는 이제 진짜 좀 재미있어요. 직접 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돼 있는 집에다 스피커 다는 게 아니라 직접 반사판 각도 다 잡고 그다음에 뭐 문짝 뭐 더블 도어 할 건지 뭐 할 건지 무대 높이 잡고 그다음에 가시선 체크 뭐 기타 등등 할 게 엄청 많죠. 그래서 기존의 설계사가 했던 그림이 거의 다 사라지고 새로 막 그려져요. 설계 잘못됐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영화관을 그려놓은 건지 막 이런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게 되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전기음향 설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스피커를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맥스 SPL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dB를 맥스로 할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dB를 하겠다 그러면 헤드룸 한 20dB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크가 플러스 20으로 들어가요. 105dB면 125dB. 125dB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앰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청취하는 위치에서요. 청취하는 귀에서. 그러니까 귀에서부터 스피커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m, 40m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피커에서는 몇 dB가 나와야 되겠어요? 1m에서는. 그거 다 거꾸로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해서 이 스피커의 와티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 와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앰프는 더 크죠? 그거보다. 그래서 더 큰 레벨로 충분히 여유 있게 그렇게 설계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설계 같지만 과설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클립 되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컴프레션을 해서 압축시켜서 하면 돼요. 뭐 컴프레서 쓸 건지 안 쓸 건지 결정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 안 썼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따가 하면 되는데 그 미리 가서 보면 여기 실내 음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스피커 위치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위치에서 떨어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이쪽이 거리예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음량이 점점 좀 낮아지거든요. 그죠?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딱 되면 여기가 직접음하고 잔향음이 같은 위치, 즉 크리티컬 디스턴스가 되는데 이 위치보다 지나면 얘가 점점 음이 줄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한데 이거는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교과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감쇄는 해요. 감쇄율이 적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 감쇄를 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듣는 위치가 요 정도 나오면 요 정도 위치가 예를 들어서 110dB잖아요. 그럼 거꾸로 쭉 올라가면 여기 스피커 위치의 레벨을 알 수 있죠. 요 잔향 시간은 이 R 값하고 관계가 되는데 R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불친절하죠, 시기. 네. 아무 말도 없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해요. 저만 알려고 그렇게 썼어요. 이 LP는 뭐냐면 그 듣는 청취 위치에서의 그 SPL이에요. LW는 그 음원의 사운드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은 청취 거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큰 R은 룸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룸 콘스탄트는 계산식이 조금 이상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 빼기 방의 흡음 계수, 평균 흡음 계수가 되겠어요. 평균 흡음 계수 분의 방의 전체 면적 곱하기 방의 평균 흡음 계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방이 울리냐 안 울리냐에 따라서 이 R 값이 바뀌어요. 방이 많이 울리면 알파가 커지죠? 그죠? 방이 안 울리면 알파가 0에 가깝고 그죠? 그래갖고 R 값이 R 값에 따라서 R이 크면 얘가 밑으로 쭉 떨어지고요. R이 작으면 방이 되게 울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 레벨 자체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을 거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값에 따라서 여기에 듣는 위치에서의 레벨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해서 거꾸로 그 곡선 따라오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선 방의 잔향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타겟 위치에서의 SPL을 잡고 거기서 거꾸로 와서 1m에서 몇 dB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귀찮아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이게 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전기음향 설계가 건축음향과 마찬가지로 금방 방의 평균 흡음 계수 알파가 나왔죠. 방의 전체 면적 S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R 값이 나오고 그 R 값에 의해서 그 아까 그 커브에 어떤 허리치는 그 값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리 위치가 딱 되면 그 위치에서 내가 레벨을 세팅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레벨 내가 원하는 레벨이 있으면 거꾸로 스피커 그다음에 앰프 이렇게 설계가 돼요. 그래서 되고 이거 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소음 진동입니다. 소음 진동은 공연장이 이렇게 고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막 쿵딱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막 엘리베이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절연할 건가? 건축적으로 물리적으로 절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절연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인벌브돼서 시켜줘야 됩니다. LG 아트센터가 그 건축적으로 절연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외부 진동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 해도 얘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게 그렇게 소음 진동 설계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쾌적해야 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공조기가 소리를 내잖아요. 바람을 내잖아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두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설비에서 설계해 온 풍량 그걸 들고 그 다음에 소음 줄이는 작업을 이 어쿠스틱에서 해줘야 돼요. 누가 하지 않는다면 전문가가 이 부분 전문가가 붙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피곤한 일이 있죠. 그래서 공조기 들어올 때 사일런서 설계, 그다음에 엘보 설계 나올 때 디퓨저에서 그 디퓨저 그 표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디퓨저 그 라인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풍속이 중요한데 풍속 아주 조용하게 하려면 풍속 1m에서 1.5m 이내로 낮춰야 됩니다. 1에서 1.5m로 보통 설계 그냥 두면요 5m는 그냥 넘어요. 1초에 5m를 바람이 지나간다고요. 여기서 저기를 째깍 휙 제트기.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같은 풍량을 불어주되 저기를 풍속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입을 크게 해줘야 돼요. 최종 출구를 조그맣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퓨저 있던 걸 다 바꿔서 다르게 전부 설계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거가 마치 자동차 보면 머플러 다는 거 있잖아요. 머플러 같이 사일런서를 설계해서 천장에다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설계가 되면 이제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하면 시공할 때 설계된 대로 합니까? 막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고 난리치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들어가서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스피커도 바꾸고 막 앰프도 바꾸고 다 바꿔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되게 해주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재 뭐라고 해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갖고 엉뚱한 거 막 붙여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서 잘 봐줘야 돼요. 돈 받고. 중요해 이거.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시공이 끝나면 여기 목표했던 거 이 값들이 잘 나왔는지 전부 다 측정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해주죠. 리포팅을 딱 해서 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건축 음향에서 음향적 목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RT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RT 그 뭐 공조기 용량도 RT라고 부르는데 음향에서 RT는 Reverberation Time이죠. 잔향 시간. 잔향 시간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잔향 시간을 재겠다 그러면 일단 조용해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건 잔향 시간으로 박수 한번 친 다음에 곱하기 2 해야 돼요. 여기서 박수를 치고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시간을 재요. 아주 조용하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대로 재도 되고 그렇지 않고 시끄럽다 그러면 좀 시끄러우면 그렇게 해서 느낌상 얻은 잔향 시간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잔향 시간이라는 것이 저로 갈게요. 여기 이렇게 가도 하울링 안 나나?
원래 음을 예? 원래 예를 들어서 100dB로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다가 어느 시점에 여기 오프 시키는 거거든요. 전원을. 그럼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꺼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시간인데 t 음이 쭉 나다가 꺼져야 되는데 음 에너지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사를 거듭하면서 지가 흡음돼서 없어질 때까지 얘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00dB로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까지 작아질 때를 재냐? 바로 40dB까지 떨어질 때까지 재죠. 40dB, 100d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60dB여야 되죠. 60dB. 그러니까 원래 나던 소리보다 60dB만큼 작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RT죠. 그래서 60이니까 RT 60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잔향 시간이 몇 초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잔향 시간보다 에코가 들리네. 굉장히 짧죠? 자,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흡음재입니다. 천장이 지금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흡음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흡음재예요. 그다음에 요건 별로 흡음재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예를 들어서 80분 된다 그러면 80명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자, 박수 소리가 여기서 났다고 치면 박수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를 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에어컨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40dB를 이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소음이 여기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소음, 배경소음이라고 그러죠. 배경소음이 있으니까 이거가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도저히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듣기에는 잔향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처럼 느껴져요. RT? 뭔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있을 때는. 그래서 소음이 있을 때는 잔향 시간을 섣불리 예측해가지고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길어요. 실제로는. 음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재셔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질 때보다 더 빨리 소음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잔향 시간은 세이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게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확산 음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잔향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할 때부터 음이 확산 음장이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음이 모든 방향에서 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귀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향실 비슷한 앞에는 반사하고 뒤에는 흡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로 음이 그렇게 안 들어오죠. 앞으로만 들어오죠. 거기서는 잔향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식 만들 때부터 확산 음장이라는 걸 가정해서 이식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아니면 잔향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이구나 경기장 설계권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잔향 시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장은 확산 음장이 아니에요. 하늘이 뿡 뚫려 있고 음은 어떤 방향으로 에코 같은 것만 들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RT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잔향 시간 그러면 음이 아까 클래식 콘서트 홀처럼 모든 방향에서 나올 때 그때만 이게 정의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RT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이거 문제를 냈어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RT는 A분의 0.161V예요. 이것도 또 불친절한 식인데
A는 흡음역. 시간을 드릴게요. A는 흡음역이에요. 뭐냐면 흡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방의 표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이 얘는 뭐 흡음을 뭐 많이 하고 쟤는 흡음을 조금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갖다가 다 평균을 내서 전체 면적에다가 요 흡음 이제 자체에 그 평균적으로 흡음률이 몇인가 그런 것을 곱한 놈이 흡음력이에요. 요 A. 요게 요렇게 시그마 SIARI 이렇게 써놓은 건데 예를 들자면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 한번 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좀 그리는 실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죠? 아닌가? 자 이게 20m요. 이게 10m. 10m 더 되나? 재보면 되는데 10m.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지금 보니까 이거 4m가 아니네요. 4인 줄 알았더니 3이네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이제 잔향 시간을 계산해 보시는데 밑에 바닥은 지금 보니까 이 그 P타일이에요. P타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일 싼 자재입니다. 이게 바닥재 중에. 그 위에는 이거는 저 흡음 텍스죠. 흡음 텍스는 흡음률을 제가 간이로 측정해 본 결과 얘는 0.3이 안 되고 0.2나 3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0.3이라고 그럴까? 0.3. 얘가 알파는 0.3. 그 다음에 이 벽 양쪽은 그냥 흡음률이 빵이라고 치고요. 그냥 다 빵이라고 치고 귀찮으니까 이쪽도 빵. 여기 앞도 빵. 빵빵 치고 뒤에도 저런 거죠. 사실은 흡음률이 있지만 0이라고 치고요. 흡음률이 있는 곳 여기하고 그다음에 바닥이 왜 흡음률이 깔렸는데 왜 흡음률이 있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흡음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100명. 그다음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흡음률이 0. 한 사람이 보이는 흡음력이 0.6이에요. 이렇게 저기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흡음력 A구나. 역시 오늘도 안 지워지네. AP 펄슨이라 AP라고 치고요. 천장의 흡음력은 이건 뭐예요? 아까 보면 면적에다가 흡음률을 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장의 면적 요거 해보면 20 곱하기 10이죠? 200. 그러면 얘는 A C링이니까 C라고 할까요? C는 200 곱하기 0.3 이렇게 되죠? 그럼 몇이에요 이거? 60인가? 6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60이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실의 전체 흡음력은 60 더하기 60, 120인 거예요. A가 120이라고요. 여기도 빵빵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계산해야 됩니다. 실제로 흡음률을 준다면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RT를 계산해 보죠. RT는 0.161 하고 자 V는 방의 볼륨이니까 20 곱하기 10 곱하기 3 200에다가 3 곱하니까 600이 되겠죠. 곱하기 600.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니까 120. 다 했어요. 그러면 몇일까요? 이거 5죠. 5 곱하기 0.161 0.8초? 너무 기네. 자, 대략적으로 구하는 거랑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의자 흡음률 같은 거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짧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흡음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으로 간단하게 시청실이다 그러면은 그 시청실 사이즈하고 이런 각각의 흡음률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흡음률이 이 흡음률 알파가요. 흡음률 알파가 단일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음 흡음제, 고음 흡음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보통의 흡음제는 고음을 흡음하니까 자, 흡음률을 그려보면요. 이게 알파. 이쪽이 알파고 여기가 주파수 F. 이러면 폴리우레탄 폼 이런 거 자, 알파가 1일 때가 이게 맥스거든요. 1이 최대. 자,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여기 125, 250 쭉 해서 여기 4000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죠, 보통. 거의 대부분의 흡음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음에너지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나왔는데 흡음제는 고음만 흡음하니까 나머지 저음은 이거 그냥 남아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 자체가 굉장히 울림이 많은, 저음이 울림이 많아서 부밍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상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된 흡음제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음만 흡음되는 거. 이렇게 파랗게 생긴 건 얼마든지 있어요. 카펫도 저렇고 얘도 저렇고 다 저래요. 파랗게 생긴 건. 빨갛게 생긴 게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시를 설계할 때 이제 잔향 시간을 이렇게 세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초인가? 그러면 그것을 내 멋대로 하느냐? 이 표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콘서트 홀이 몇 초가 적당한가 보면 여기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초. 근데 여기 이렇게 빗금 쳐놨죠. 이렇게 점점점으로 여기 이 영역, 요 영역이 다 콘서트 홀로 적당하다 했는데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1초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1초에서 2초라는 얘기거든요. 콘서트 홀에 그 적합한 잔향 시간이 1초에서 2초도 넘네. 저희 가면 2.2초네요. 1초에서 2.2초까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 중간 값으로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쪽으로 경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이 룸 볼륨 때문에 그래요. 콘서트홀이 크면 잔향 시간이 길어지고 콘서트홀이 작아지면 잔향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방이 작으면 똑같은 흡음제를 써도요. 방이 작으면 음파가 같은 단위 시간 동안에 부딪힐 수 있는 횟수가 훨씬 많죠. 벽이 가까우니까 다다다다닥 부딪히잖아요. 큰 홀은 한번 가려면 띵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야 흡음이 되는데 부딪힐 일이 없네. 그러니까는 잔향 시간이 저절로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같은 콘서트 홀이라도 이렇게 짧은 잔향 시간, 긴 잔향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짧은 거는 방이 작을 경우, 긴 거는 방이 클 경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이렇게 잔향 시간이 길어서 이거 뭐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3초가 넘는데 이거 뭐 거의 못 알아듣는 수준이죠. 3초 넘으면 이건 뭐 웬만한 스피커 이렇게 라인, 평면 이런 거 아니면 알아듣게 만들기 거의 불가능해요. 포인트 소스 가지고는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에너지를 천장이나 벽이나 어디로 보내지 말고 객석 사람 귀 있는 쪽으로만 쫙 보낼 수 있는 스피커. 그 스피커가 필요해요. 교회의 경우. 이렇게 잔향 시간이 긴 경우. 그래서 아마 지금 아큐브 사장님 갖고 오신 이런 것도 성당 같은 데 잘 쓰셨다고 그랬죠? 네, 성당에. 이게 길면 길수록 더 지향성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쭉 가다가 살짝 이렇게 위로 뜨는 듯한 그런 지향성을 가질 것 같고 제 생각에 더 길면 진짜로 요 스피커 있는 그
고 칼로 자르듯이 고 형태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반대로 나와서 밑으로 보면 스튜디오, 이제 컨퍼런스 룸 이런 거는 전부 다 0.5초 수준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레코딩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방송국 스튜디오,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건데 일단 보이스 대역에서 중간 주파수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음향을 측정할 때 건축 음향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써요. 125, 250, 500, 1000, 2000, 4000 6개밖에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흡음률 측정할 때 쓰는 측정실이 잔향실이라고 있어요. 근데 잔향실을 125Hz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측정하려면 잔향실이 어마어마하게 켜져야 됩니다. 125와 63이 파장이 2배잖아요. 125Hz 측정하는 잔향실이 200큐빅미터예요. 근데 63으로 낮추면 그거보다 훨씬 커져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63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저음 측정한다고 그러고서 125 흡음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측정할 곳이 없으니까 만들어도 베이스 트랩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측정 못해요. 측정할 실이 없어요. 좀 웃기죠? 그래서 그렇고 고역에 올라가면은 또 이제 그 비슷하게 너무 커서 이 확산 음장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또 고음에서 공기 흡음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서 잔향실을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추가 4kH보다 높은 거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500Hz라는 놈을 보면 125 지금 측정하는 레인지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6개 중에 중간에 있는 놈이 2개가 있거든요. 500, 1000 2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때는 1000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0 쓰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500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00은 지금 사실 중간 주파수라고 해도 1000 틀어보면 굉장히 높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삐 이러는데.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잔향 시간이 그렇게 여러 번 꺾인다고 하는 거는 첫째 룸이 정상이 아닌 거고 정상이 아닌 상태는 뭐냐면 룸 모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룸 모드가 있으면 잔향 커브 자체가 스무드하게 내려오지 않고요. 내려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파동의 그 엔벨롭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엔벨롭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웨이브 그 사인파 형태 있죠. 63에서 잰다 그러면 63의 그 형태가 안에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잔향 시간의 정의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슬롭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확산이라는 그런 그 우리 계산을 위한 그런 조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애매하죠. 잔향 시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이 굉장히 울리고 뒤쪽이 데드하고 이러면은 잔향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경우에 잔향 시간이라는 거를 일반 실내에서는 그냥 측정을 해 놓습니다. 좀 그러니까 좀 맞진 않죠. 조건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면 쓸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전체적인 울림이라도 알아보자라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측정을 해 놓긴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하게는 안 맞는 그런 컨디션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블 디케이 이상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논문을 살펴보시면 아는데 RT를 벗어나서 TN이라는 다른 밸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서 정의하지 않으면 RT에다 때려 맞추면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TN은 뭡니까? 그러니까 더블 디케이에 대한 이런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T1이고 이거는 T2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정의해가지고 이거는 더블 스페이스에만의 그러한 정의죠. 실제로 홀을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른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상 현상이 있는 홀에서의 그 잔향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야 되고 지금 RT는 어찌됐건 내가 그동안 했던 홀들은 작은 홀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만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가 아니고 잘해야지. 잘하면요. 이상현상이 없이 이상현상이라는 거는 가다가 이렇게 에코같이 한번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쇄하다가 이렇게 튀면은 갑자기 여기 오다가 막대기가 위로 튀니까 꺾이는 게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상현상이에요.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처럼 꺾인 그래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에코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삭제해주면 그런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지금 보이는데 첫째는 작은 룸에서의 룸 모드의 그 디케이가 불안정해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레이트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저 멀리 갔다 오는 에코 성분 같은 조그만 게 하나 추가돼 가지고 이게 잘 내려가다가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홀 설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됩니다. 스무드하게. 그럼 편차가 심한 부분에서 두 개가 붙어 있는 홀들이 있는데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알텍이 아니고 그 에러 어쿠스틱스라고 영국 회사가 설계했던 홀들도 그런 홀이 있어요. 뭐냐면 홀이 있는데 저 바깥에다가 천장 위쪽 어디에다가 사이드에 문을 열어서 그 열면 그냥 완전 콘크리트로 된 큰 방이 또 있어요. 네, 캐노피 올라가고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런 짓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것은 뒷골이에요. 빨리 오는 잔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슬하게 했을 때 끝났는데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잔향감은 그거가 아니고요. 실제 연주할 때 직접 음에 두 번째 리플렉션이 얼마나 크냐 그게 잔향감이에요. 멀리서 오는 그 아슬하게 끝날 때쯤 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바로 따라와서 오는데 그게 몇 초 만에 오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보면 뭐 친애하는 원곡 이러잖아요. 그러면 잔향 시간 같죠? 그 잔향 전혀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에코 하나 붙여놓은 거거든요. 리커시브하게 그냥 붙여놓은 건데 그거는 절대 잔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친애하는 그 붙이는 그 거리, 그 타임 디퍼런스 그게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 뒤에가 아니고 만약에 저 뒷꼬리를 넣었을 때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한다고 치자고요.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하면은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듣고 있을 때 그다음에 레 이럴 때 도 연주하고 나서 레 갈 때 도의 꼬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살짝 들리 저 밑에 있는 건 안 들리죠. 저 뒤에서 아슬하게 오는 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한 거죠. 모든 연주 끝난 다음에 짠 했을 때 이거 하나 하려고 수십억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더블 디케이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는 울리고 저쪽은 안 울리고 내 방은 울리고 저쪽은 안 울리고 그거는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안 울리는데 저기가 울린다? 그건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초기 감쇄가 중요한 거네요. 초기 감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RT10이나 20이 예. 더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잔향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EDT라고 하죠. Early Decay Time. 초기에 몇 초 만에 이 감쇄하느냐. 이게 실제 연주할 때의 그 울림감 그거를 좌우하지 RT가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세이빈의 잔향 공식 다 맞다 그러니까 나 한번 계산해 볼까? 안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방에 그 쐐기로 무향실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무향실을 만들면 쐐기 면적이 저 방의 면적이 있죠. 그다음에 흡음률이 있잖아요. 그 쐐기의 흡음률. 그걸 1이라고 치면 쐐기가 1 이상 흡음하는 건 아니니까 밑에 게 뭐가 됩니까? 밑에 게? 그 쐐기의 흡음 면적이 되겠죠. 그 방의 흡음 면적. 그죠? 그다음에 V 나오죠. 그럼 이게
뭐 어떤 상수가 되죠. 값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잔향 시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벽에서 울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세이빈의 잔향 공식은 아주 데드한 룸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울림이 너무 없는 룸에서는 저거 쓰시면 틀려요. 그리고 울림이 많은 음악에 관련된 실 그거는 저거 딱 돼요. 우리 지금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가는 직접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사음들 여러 개의 반사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음, 잔향음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시계 왼쪽에 있는 것이 직접음 성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잔향음 성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은 성분이 직접음 더하기 잔향음이니까 이게 토탈 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로그 취해가지고 데시벨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운드 인텐시티라는 값으로 계산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로그 취해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형태가 어찌됐건 여기 직접음인데 직접음은 보면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R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점점점 이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음은 거리에 따라서 작아지고 그래서 이게 직접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접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점음원 같은 경우에 거리 2배 될 때마다 6dB씩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이렇게 작아지는데 자 거리가 일정 이상 되면은요. 일정 이상 되면 이 잔향음이 멀리 가면 있잖아요. 직접음이 작아지잖아요. 점점. 반사음은 계속 똑같이 있고 그래서 멀리 갔을 경우에는 이런 잔향음이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더 우세하게 돼요. 직접음 점점 깔려서 소리는 아스라한데 여기는 막 울림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의 목욕탕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잔향음만 들릴 거예요. 저 뒤에서는. 그죠? 직접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조금 있고 반사음이 더 많아요. 훨씬.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음 더하기 잔향음 요게 그 식이고 그다음에 요 R 값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향음을 결정하는 요소는 얘는 거리에는 무관해요. 잔향음 자체는 이것도 확산 음장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거리 여기 아래는 거리 함수가 전혀 거리 변수가 전혀 없죠. 단지 흡음률만 있잖아요. 방이 얼마나 흡음돼 있냐 이것만 얘는 관련이 되지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요. 면적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로다가 R 값을 구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그리고 로그 구하고 이 값 처음에 값 예를 들어서 100dB 여기서 100dB 쓰면 거리 몇에서의 음압 레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직접음이고요. 잔향음은 요거 잔향음은 직접음이 인근에도 있어요. 내 소리 낼 때 막 울리는 게 나한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짝대기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잔향음하고 이렇게 내려온 직접음하고 레벨이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3dB이 올라가죠. 그래서 곡선이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3dB가 살짝 올라가서 여기 스무드하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3dB가 올라가게 그렇게 돼요. 어찌됐건 아까 이거는 사용 용도가 이 R 값을 구하는 거 구해가지고 요 잔향음 레벨을 구하면 우리가 위치한 위치에서 듣고 싶은 레벨을 결정할 수 있고 거기가 되면은 이 원소스에서의 레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스피커의 최대 음압 레벨 뭐 보통 calculated maximum SPL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값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거 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고 요 크리티컬 디스턴스는 어떻게 구하나
이런 뭐 어떤 관계식을 이용하니까 요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수식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Q는 Q를 얘기 안 했구나. Q는 뭐냐면 스피커의 지향 계수예요. 지향 계수. 그러니까 스피커가 무지향으로 소리를 낸다. 그럼 Q는 1입니다. 모든 방향. 기준 1. 그럼 스피커가 반으로 가려져서 벽에 박혀 있다. 그러면 얘는 4파이 공간이 아니고 2파이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Q는 2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아질수록 Q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Q는 지향 계수. 그다음에 R은 여기 있는 R을 쓰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DC를 구할 수가 있고 R 구하는데 이게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식을 쓰시면 돼요. 이식이 더 간단합니다. 0.057을 루트하고 밑에는 잔향 시간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술의 전당 잔향 시간이 2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어요. 예술의 전당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가로 세로가 한 30m, 30m, 높이 한 20m. 대충 그렇게 하면 3, 3은 900에다가 2, 20, 18,000, 한 2만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가 2고 얘가 2만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누기 하면 2000이 되죠? 2000이 되죠? 그러면 루트 2000. 그러면 무지향 스피커를 썼을 때 그때 크리티컬 디스턴스가 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루트 2000 되고 0.057 이렇게 구하면 그 거리 딱 되면 거기 딱 가서 서 있으면 직접음의 크기하고 잔향음의 크기하고 동일한 크기 상태가 되고 보통 그런 위치에다 마이크로폰을 설치해서 많이 쓰죠. 잔향음이 너무 많으면 뒤에 이펙트 넣기도 그렇고 아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이 다 있잖아요. 홀에. 그다음에 마이크로폰 자체 잡음이 있잖아요. 믹싱 콘솔 잡음이 있지.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노이즈 레벨은 일정하니까 사운드 픽업하는 레벨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앰비언스 녹음을 추가해서 다른 트랙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믹싱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그냥 크리티컬 디스턴스만 갖고 할래 그러면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클래식 공연장 같은 경우에 이 잔향 시간 구할 때도 악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향 마이크 갖고 왔고 이렇게 12면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에라 모르겠다. 무지향으로 해서 Q는 1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한다면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실제 연주에 맞는 지향 특성을 가지는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은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 전혀 달라요. 실제 연주하는 데 다 앞에 보고 연주하지 걔는 앞에 보고 연주하든 뒤에 보고 연주하든 상관없이 삥 돌려서 연주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향 특성이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그걸로 측정하면. 반사판에 갔다 오는 에코들이 막 나와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 연주는 괜찮은데 걔만 틀었다 하면 아주 안 좋게 들려요.